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유가 뭐죠? 왜 알아차리죠? 자, 어제까지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전에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전에는 몸의 움직임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몸과 느낌과 그리고 생각도 생각에 빠지지 말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왜, 무엇 때문에 알아차려야 할까요? 유신견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제 불교적인 대답인데,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대답이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 했던 공부를 느낌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옳것이 평화롭게 존재하는 그것도 한 단계 넘어서 얘기했어요. 정확하고 적확한 대답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그것도 해석이 가해진 거고 정확한 그냥 쪽집게 대답이 있어요. 의식을, 마음을, 마음이 아닌 것과 구분하기. 그러니까 색수상행을 어떠한 방식으로 알아차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행을 할 때 골반이 있는 데부터 발바닥까지 알아차려야 되느냐, 심장에서 발바닥까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나누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주체와 알아차림의 객체를 나누는 거예요. 자, 알아차림의 주체와 객체를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래요. 벌써 대답 줬어요. 이제 50% 중에 하나야. 알아차림의 대상은 물질일까요? 정신일까요? 느끼고 생각하고 욕구하는 것은 정신적 현상일까요? 물질적 현상일까요? 우리 심리학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봐요? 이거를 정신적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질적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느끼고 생각하고 욕구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 이것을 무엇이 정신이고 무엇이 물질일까요? 느끼고 생각하고 욕구하는 것도 정신에서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 불교에서는 이건 물질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정신은 뭐냐? 아는 마음. 이것만 순수 정신이에요. 우리 불교만 그렇게, 불교 학파마다 좀 다르지만, 쌍키아 학파에서는, 우리 교수님 기억하시죠? 쌍키아 학파에서는 명확히 수상행의 작용을 물질적 작용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쌍키아 학파의 비유를 들자면, 뿌르시아하고 프라크르티,
둘로 나누는데 프루시아는 순수 정신, 여기도 아는 작용밖에 하지 않아요. 프루시아 순수 정신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지적 작용, 붓디에서부터 모든 작용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하죠? 프라크르티, 순수 물질, 물질적 작용으로 그렇게 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느낌, 이 순수 정신을 어떻게 정의하나가 중요한데, 불교에서의 순수 정의와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과 상키아의 순수한 마음이 상당히 유사해요. 정의가. 이 찌따 마음과 우리 불교에서 마음은 아는 작용, 대상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대상을 아는 것. 그래서 세우민 센터에서도 그 모든 것을 아는 마음을 보라 라고 얘기해요. 티베트에서 족첸이라는 수행이 있어요. 이제 그 림푸체가 본사에 오셨는데 그 족첸의 림푸체에게 내가 단도직적으로 물었어요. 족첸의 수행의 본질이 뭐냐? 라고 얘기하는 것. To see, seeing naked mind. 그 벌거벗은 마음을 보는 것이 족첸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느낌이 바로 올 수 있어요. 왜 벌거벗은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마음은 느낌과 마음은 생각과 마음은 욕망과 같이 일어나는데 느낌과 생각과 욕망을 벌거벗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체의 색깔이 있어요. 느낌이라는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색깔, 욕구라는 색깔이 있어서 서로가 치환이 안 돼요. 자기만의 분명한 색깔이 있어서. 그래서 두 개가 겹치면은, 그러면은 두 개가 다 손상이 돼버리고,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느낌에게 가도 느낌을,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하고 가도 앞에 있는 잔상 느낌 없어요. 그냥 생각과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욕구와 같이 있으면 욕구와 하나 돼요. 마음 자체는 그냥 무색 무미위치 아무것도 없는 대상을 비춰주고 아는 작용만을 한다라고 해서 족첸에서는 네커드 마인드, 발가벗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벗은 순수 지각, 순수 인식만 하는 시비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대상을 다르샨, 보기만 하는 그런 상태예요. 마음은 거기까지예요. 이거를 마음이라고 불교하고 상키아에서 정의를 내렸을 때 다른 수상행의 작용은 이것과는 일단 분리가 돼요. 이것과는 분리가 되고, 두 번째 분리가 되는 이유는 수상행은 물질을 반영해서 수상행이 일어나요. 물질을. 자,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 사랑은 정신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대상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대상은 뭐가 돼요? 육체적, 신체적인 물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나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신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과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미움은 시작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죠? 물질을 반영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랑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과 느낌이. 괴로움과 즐거움. 괴로움과 즐거움은 무엇이 괴롭고 즐거운 거예요? 내 몸이 괴롭고 내 몸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락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몸을 기초로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욕망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오욕락을 얘기하죠. 오욕락은 뭐냐면은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이에요. 다 이건 어디에 소속되죠? 몸에 소속돼요. 몸에 소속이 된 안입이 설신이 몸의 대상, 색성향 미촉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정신적인 것 같지만 물질이 물질에 대해서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과 완전히 같을까요?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티 메타, 안티 피직, 안티 피직이라고. 그래서 반물질이라고 해요. 물질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이 불교의 생각이고 상키아는 더 명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키아와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 있나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카필라 바스투예요. 바스투는 장소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카필라의 장소예요. 상키아의 시조가 누구죠? 상키아의 시조가 카필라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카필라의 동네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부처님이 스승이 아주 딱 대놓고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나나요? 알라라 깔라마, 우타카 라마푸타. 알라라 깔라마에게서 여기는 요가의 스승인데 무소유초를 배우고 우타카 라마푸타는 누구냐면은 상키아의 스승인데 그 사람에게서 비상비비상처를 배웠다라고 우리 경전 주석서와 그 다음에 또 불소행찬, 마명보살의 불소행찬, 여기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 불교가 상키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과 의식하고 상키아의 마음과 의식이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 유사한 점이 뭐냐면은 순수한 정신은 우리 불교에서는 찢다, 마음, 대상을 아는 작용만 있는 마음, 요게 순수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상행은 반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 심하고 수상행은 근원이 달라요.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분리했을 때 오는 현상이 발생해요. 만약에 두 개를 분리하지 않으면은 느낌과 아는 마음을 분리를 안 시키면은 이 마음은 고락에 종속돼 버려요. 이게 굉장히 미세한 거라서 딸려 들어가 버려요.
고락이라고는 거친 것들. 마음을 만약에 상하고 분리를 안 시키면은 마음은 늘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마음을 욕망하고 분리시키려면은 일생을 욕망을 쫓아 다니면서 내 마음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쌍키아하고 불교에서는 이, 우리 불교에서는 찌따와 그 다음에 찌따 아닌 것으로 그리고 심소로 분리를 하고 쌍키아에서는 포르샤와 프라크르티를 분리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포르샤와 프라크르티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것은 요가고 상키아에서는 프루샤와 붓디를 분리해요. 붓디도 하나의 정신적인 상태거든요. 붓디의 정신적인 상태인데 이 붓디의 정신적인 상태는 반물질,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프루샤, 순수하게 비추기만 하는 작용은 그건 순수 정신이다. 라고 하는 데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충분히 납득이 가시나요? 아니면 좀 의혹이 좀 있나요? 자, 여기까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혹이 있는데 알겠어요. 네, 이해를 불리한다니까 그 산티아고 수길의 범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음, 명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의문이 하나 일어나는 것이 음, 음. 그러면은 나는 불교와 불교의 산티아 다른 점은 뭐지? 그 점은 뭐냐면은 뿌르샤가 뿌르샤는 홀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찌따는 우리 불교에서는 찌따는 조건생 지금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 찌따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찌따도 조건생 조건멸이에요. 그래서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그래서 상키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성이 없는 것을 보려면은 무슨 수행을 해야 되냐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돼요. 상키아에는 위파사나 수행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분리하고 푸르샤와 합일이 되어야 돼요. 거기는 사마디만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간략하게 한다면 상키아의 푸르샤는 불생불멸하는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불교의 찌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맑기는 한데 조건생 조건멸하는 그래서 실체가 없는 두 번째 실체가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불교는 이빠사나가 필요하고 상키아에서는 완전한 영혼을 쳐다보는데 합일이 되는 데는 이빠사나가 필요 없고 사마다의 수행만 필요하다.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부분이 정리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이 마음 아닌 것과 분리가 되어야 마음이 평정 상태, 평화, 그 다음에 지복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의 대상을 충분히 알아차린 다음에 이것을 아는 마음과 구분을 시켜야 돼. 그래서 마음은 색도 아니고, 마음은 느낌도 아니고, 마음은 생각도 아니고, 마음은 욕망도 아니다.
라고 구분을 지어야 돼요. 이 구분을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봐야 돼요.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알면 그건 여전히, 그건 이제 교학의 상태이고, 그 교학의 상태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대상과 같이 다니기 때문에 같이 다니는 그런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누구라도 그랬듯이 미인을 만나려면 직접 대시를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열, 10중 8구, 20번 다 패해요.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 미인과 친구인데 호박꽃을 그래도 아무런 경계가 없는 경계심을 가지지 않은 그 사람하고 가까우면은 저쪽에서는 아주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그 미인을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냐면은 우리가 수상행은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상행을 보는 이유는 개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수상행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락 계속 흔들거려요. 시비 계속 흔들거려요. 호오 좋아하고 싫어함. 그래서 마음이 얘 세계에 가 있으면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을 계속 바라보는 이유는 얘들과 따라다니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얘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바라보는 거에서 끝나면은 우리는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수상행을 보고 그 다음 단계에 뭐를 보냐면은 바로 보여지는 대상과 아는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실체적으로 이 아는 마음을 바라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월견 스님이 나와 보세요. 이쪽에 저쪽에 서서 경행 한번 해보세요. 원래 경행할 때는 경행하는 다리에다가 의식을 두는 게, 자, 의식을 두면서 3단계 해보세요. 들음, 미름, 다음. 자, 들음, 미름, 다음. 자, 그래서 오른쪽이 걸을 때는 의식이 오른쪽에 가 있고, 자, 왼쪽에 보세요. 의식이 왼쪽이 움직일 때는 왼쪽에 가 있어요. 자, 이제 반대로 의식을 반대에 놓아봤어요. 자, 오른쪽을 걸어가는데 왼쪽에다가 의식을 두세요. 자, 왼쪽을 걸어가면서 오른쪽에다가 의식을 둬보세요. 자, 어떤 상태가 벌어졌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스님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고. 그냥 스님은 계속 걸어가. 걸어가면서 의식만 반대편에 둬봐요. 음. 자, 법절 스님 나와가지고, 아니, 스님은 계속 걷고, 아니, 계속 걷고 있고,
뒤에 가가지고 이 스님의 그 뒤에 그 등 있잖아요. 우리 선방에서 스매싱을 할 때 그 스매싱을 한번 날려보세요. 세게. 자, 스님은, 에이, 그러면 스님은 걷는데 집중을 하고, 네. 세게 때리려니까. 자, 그 맞을 때 의식이 어디가 있었어요? 등으로 갔습니다. 등으로 갔죠. 자, 지금 두 가지를 이제 들어가서 앉으세요.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데 행위하는 데에 의식을 안 두고 다른 쪽에 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제3의 몸과 마음에 어디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내가 행위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 먼저 등을 맞았을 때 걸어가는 거에 집중하다가 어떻게 됐죠? 걸어가는 데에서 의식에서 등으로 의식이 갔죠? 등으로 의식이 가면서 뭘 느꼈어요? 왜 맞은 사람이 얘기하지? 동거는 따끔거리는 고통을 느꼈죠. 근데 스님이 집중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발의 움직임에 밀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등에서 뒤 탁 치는데 따끔거림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느낄 수가 없고, 마음이 없으면 생각할 수가 없고, 마음이 없으면 욕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혼자 있는 상태가 완전한 평화의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이리저리 굴리고 움직이고 마음이 가는 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느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욕망이 있다. 그래서 마음과 느낌의 콜라보레이션, 마음과 생각의 콜라보레이션, 마음과 그 다음에 욕구의 콜라보레이션을 자꾸 좌우로 보내면서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요게 10단계고 2단계에서는 마음을 한 곳에다가 매여 놓기 때문에 다른 느낌과 다른 생각과 다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자, 순서가 10년초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 단계로 지금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다리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손에도 보내고, 머리에도 보내고, 숨 쉬는 데도 보내고, 심장으로도 보내고, 어깨로도 보내고,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알미 생겨요. 그 알의 종류는 느낌일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일 수 있고, 그리고 욕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단마코리아가 어디라고 했죠? 어디 센터라고 했죠? 고엔카. 고엔카 센터에서는 마음을 보내서 느낌에 집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작용이 수상행인데 셋 중에서 제일 거칠은 게 뭐예요? 느낌이에요. 거칠다는 것은 제일 알기가 쉬운 게. 그래서 그 느낌에 집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온의 수행에 있어서는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욕망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을 한 곳에 메워둬서 다른 느낌과 생각과 욕망을 스톱시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신념처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expectation, too much expectation,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기대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숨겨요. 마음은 너무 미세해서 그런 것들이 오면은 커튼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보려고만 해야 돼요. 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 보려고 해야 된다. 뭐를 보는가? 내 마음을 보내서 느낌을. 자, 마음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시퀀스가 있이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시퀀스가 있을까요? 머리에서부터 발바닥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바닥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머리에 두었을 때 어떤 느낌, 마음을 눈에 두었을 때 어떤 느낌, 마음을 목에 두었을 때 어떤 느낌, 마음을 위에 두었을 때 어떤 느낌, 마음을 단전에 두었을 때, 그 다음에 왼쪽 무릎, 왼쪽 발목, 그리고 왼쪽 발바닥, 다시 오른쪽 골반, 오른쪽 무릎, 오른쪽 앵클, 그 다음에 발바닥.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갔을 때 뭐가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은 마음이 가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니까. 마음이 가지 않은 곳엔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움직여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호흡으로 돌아와요.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1단계에서 했던 여러분들이 마음을 부었기 때문에 생겨난 느낌들이 전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이 가지 않았을 때 느낌이 없고, 그 다음에 호흡에다가 집중을 했을 때 호흡의 느낌만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확산적 느낌이고, 두 번째로는 집중적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마음이 있는 곳에 느낌이 있고 마음이 없는 곳에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좌선할 때 이제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행을 할 때는 이 마음을 보려면은 경행의 2단계, 3단계가 좋아요. 2단계, 3단계. 들음, 다음을 바라보는 것. 들음, 미름, 다음을 바라보는 것. 자, 여기에서는 바라보는 마음과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이 있을 뿐이에요. 바라보는 마음과 바라보는 대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행을 처음을 해서, 약간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행을 할 때도 좌선을 할 때도 지금은 프랙티스를 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납득 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탁 놔버려요. 내가 지금 되는 것에 집중을 해요. 가장 내가 잘 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대중이 있을 때는 그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것은 그거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도 내 컨디션이 그것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놓아버리고 내 컨디션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컨디션이 되면 지금 마음으로 마음이 가기 때문에 느낌이 오는 거, 마음이 가지 않으면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것. 마음이 있어서 생각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생각이 없고, 마음이 있으면 욕구가 있고, 마음이 없으면 욕구가 없고, 이게 컨디션이 되는 사람은 요거를 한번 따라가면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혼란스러워. 음, 그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지도를 주신 것은 마음을 색수상으로 행해서 분리하라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조금 아까 하신 말씀은 마음을 색수상에 붙여라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색수상에 갈 때 마음을 딱 붙여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독립돼서 있다라는 것을 통찰하라 이렇게 들려요. 경험하라 그러니까 약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을 경험이 되거든요. 음,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요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개념도 분명하고 그런데 요가와 이 불교의 큰 차이가 바로 쉽게 조건생, 조건별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때 지금 말씀이 뭐냐면 색수상으로 팬이 일어날 때 거기에 마음이 있음을 보라 이렇게 들리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색수상이 일어날 때 마음을 보라. 그러면 분리된 마음이 다시 붙어야 되잖아요. 왜 붙어요? 그것을 그동안에는 그리고 느낌이 일어나는 것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분리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시기에 느낌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늘 마음이 있음을 보라. 그렇죠. 이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느낌이 일어나면 거기에 마음이 일어남을 보라. 라는 얘기는 느낌 속에 분리하지 말고 붙이라는 것으로 아니지. 느낌이 발생하려면 마음이 발생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느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과 느낌이 조건되어서, 마음에 조건되어서 느낌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하셨던 거하고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혼란스럽냐면 지금은 신념처를 공부하는 상태잖아요. 심에다가 집중을 했는데, 그래서 표현을 했는데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현 방식만 약간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음, 지금 머리를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느낌이 오나요? 어떤 느낌이 오나요? 정수리를 눈을 감고 한번 쳐다보세요. 느낌 있나요? 교수님, 느낌 없어요? 무슨 느낌? 공기의 혁은 약간 무거운 느낌. 내 마음이 안 갔는데 마음이 단전에 가요. 단전으로 돌려봐요. 머리에 느낌 있나요? 단전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거기에 느낌이 있고,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근데 음, 음. 한번 미묘해. 왜냐하면 이게 지금 크게 조건생 조건표를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상태는 그거에 초점이 가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시계 조건생 조건멸은 여기에 있는 대중한테는 이론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냥 마음을 체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라프한 체험이에요. 섬세한 체험이 아니고. 그래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아는 기능이 동반해야 수상행이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두 단계 지나서 시계 조건생 조건멸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내가 마음을 충분히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얘기하면은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따라서 내가 수상행위 체험이 된다.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없으면 그러한 경험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신념처를 공부하는 때니까,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은, 돼요. 음. 네. 학산된 느낌, 뭐 지키는 느낌. 그래서 학산된 또 위치를 위치가 정해져야죠. 몸의 위치를 이제 바꾸면서 위에서 아래로. 바뀔 때마다 이제 느꼈던 게 하나님과 그래서 마음의 심수와 심수 마음과 심수가 다르다는 것을 그 인식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그 집중 느낌에서 어떤 호흡에 집중하는 음. 하는 말은 늘 똑같은 말. 또 옮겨다니는 사람들 경우는 호흡에 옮겨가면서 왜냐하면 그 확산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단전에 집중하면서 단전에 그 배가 불러온 꺼짐을 이해하지만서도
마음 때문에 느낌이 있고, 마음 때문에 생각이 있고, 마음 때문에 욕망이 있다라는 것은 체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집중만 하는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음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했던 것은 대상에 집중해서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찰나삼매나 혹은 사마디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수상행이 작동, 오퍼레이션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서툴해요. 굉장히 섬세한 거라서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최종을 목표로 하는 사람, 마음의 청정, 심청정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수행해서 어느 정도 공부해서 기쁨을 느끼는 데까지는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미세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 밑에서 안주하실래요? 하면 한 단계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이런 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해를 했고, 음, 네, 이제 뭐 집중된 것들과 확산된 것들을 차이를 두는데 왜 두 가지까지 흘리게 되는지 결국 꼭 호흡도 확산된 느낌의 하나는 그거는 본인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은 이 시간을 이론 시간으로 돌려버릴까요? 실천 안 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체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먼저 확산적인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집중적인 상태를 경험하고 나서 이 두 가지의 상태에서 나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상행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조금 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 명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빛깔바, 사유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유를 통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해 버리려고 해야 돼요. 만약에 사유가 한번 먹이를 주어서 얘가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명상할 때 아무것도 집중 못 해요. 계속해서 사유가 계속 돌아가는 것을 이거는 부처님이 와도 말리지를 못해. 한번 여기에다가 사유가 딱 작동이 걸려버리면 대상을 보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상하는 동안은 먹이를 덜 주세요. 이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체험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경행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